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담보대출이야 뭐 무조건 좀 말 하나 마나 은행 가서, 뭐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지만 은행 가서 신청을 해야지 맞는 얘기죠. 가장 우선적으로 은행 가서 대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되거나 혹은 추가로 그러니까 후순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담보대출을 이용을 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에서 안 되니까 이제 이금융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금융권이라면 곧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자, 오늘 알려드리는 이 상품은 매매 자금이 아니에요. 매매 자금은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질 않고, 무조건 보유 중인 분들, 현재 3개월 이상 보유 중인 아파트의 하나, 3개월 이상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상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간혹. 아니, 지금 은행에서 받은 거 이자가 2점 몇 프로인데, 2%대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금융권이죠. 은행에서 안 되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은행보다는 금리가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고 들으시고. 먼저, 직업은 사업자금입니다. 이 아파트 담보대출은 가계자금하고 가계자금 플러스 사업자금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가계자금하고 사업자금인데, 가계자금은 이제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다 취급을 하고 있고, 사업자금은 이제 이금융권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이용을 해야만이, 사업자금으로 이용을 해야만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사업자금은 누가 받느냐? 바로 개인사업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 이신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자금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무직자나 직장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가계자금 외에는 이용 안 됩니다. 사업자금 반드시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추가로 더 이용하고 싶어. 근데 난 사업자가 아니야. 직장도 아니야. 아니면 난 직업이 없어. 이런 분들이 이제 소수의 저축은행에서 이제 신규 사업자로 이렇게 목이 잠기지. 신규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금 대출 이용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거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신규 사업자를 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출 어느 정도 맞춰놓고 바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품이 참고로 또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일단 3개월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3개월 이상 되셔봤자 매출 신고가 안 돼요. 그죠? 매출 신고는 안 되지만, 이제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매출 신고를 꼭 해야만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닌 이상은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러네. 다들 좌우간 이렇게 좀 맞추는 방법도 또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요. 그게 바로 이제 소득적인 부분이죠. 자, 요즘 이제 신용 점수. 신용 점수는 나이스 지킴이죠. 나이스 지킴이 기준 600점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왜 600점 이상이냐? 600점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현재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문제가 그동안 쭉 있어 하다가 이제 끝났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종종 있긴 있어요. 종종이라는 게 자주 있다는 얘기구나.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한도도 많이 줄어버리고 금리도 높고 솔직히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60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이제 한도도 많아지고 금리도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한도는 어떠냐? 대출 한도 LTV 기준 최대 95%까지. 자, 이 담보대출 광고해놓은 거 보면요, 뭐 100%, 110%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냥 광고는 광고일 뿐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광고가 남들이 설깃하게끔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최대치를 남겨놓는 거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한도가 95%예요. 95%도 지역이라든가 그 사람 그 채무자의 신용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 어느 한계가 부족하면 90%, 또 부족하면 85%뭐 이렇게 조금씩 하향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최대가 5%라다, 5%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알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은 참고로 선순위, 후순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어찌됐든 이 금융권,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높아요. 근데 선순위로 이용을 한다? 이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이자 지출이 발생되게 돼요. 그럼 이건 왜 이용하느냐? 정말 좀 사업하는데 이 잠깐의 기간 동안 큰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최대한 많은 돈을 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잠깐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후순위로 많이 이용하죠. 후순위로 이용을 해야지. 기존의 선순위는 은행에서 저금리로 잘 받아놨으니까 더 이상 이제 대출 안 나오니까. 그래서 후순위로 금리가 좀 높더라도 어찌됐든 신용대출 받는 것보다는 더 이자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후순위로 이용을 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금액은 좀 줄어들죠. 선순위보다는 한도로 따지면. 하지만 대출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담보대출은 안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안 갚았다면 집 날아가는데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진행을 판단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현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3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금융권인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에 꼭 사업자나 법인 대표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이제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그건 제가 쪼개서 또 다음 영상에 또 그런 분들에 맞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